목적을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지금 막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를 좀 줄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석에 사는 건지 지금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부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의도로 대출 규제를 너무 오락가락 느낌이 많이 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토부가 최근에 디딤돌 대출 규제를 시행을 했다가 갑자기 다시 돌연 잠정 중단한다라고 밝혀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좀 오락가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이 뭔가 저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한도가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이 서민들을 위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2억 5천까지 빌려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억 이하 주택이면 사실 소장님 이제는 뭐 굉장히 좀 귀하죠. 예, 서울 수도권에서는 없다시피 할 정도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거는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참 좋은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죠, 소장님? 일단 저는 좋은 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무조건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사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생애 최초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시기가 되면 막 써야 될 것처럼 이렇게 강제하는 느낌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서 억지로 집을 사게끔 만드는 느낌, 이게 굉장히 저는 오히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런 게 없는 게 그냥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 그냥 자기의 의지, 자기의 판단 이런 걸로 해야지 이게 제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데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하면은. 그럼 있을 때 사고 싶죠. 그럼 내가 시기나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정부가 못 사는 사람이나 뭔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인지하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깔아버리고 지금 뭔가 정책을 내는 느낌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집을 살 시기가 아닌 사람들한테 집을 사게 만드는 뭔가 종용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약간은 그냥 뭐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아나운서님이 이게 좋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너무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약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 뭐 어쨌든 돈이 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집값이 비싸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제도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저의 요지는 이거는 누가 봐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출 제도인데 맞아요. 너무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뭐 막는 거는 뭐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따지면 좀 그렇긴 하지만 누가 봐도 서민을 위한 걸 건드리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말이 바뀌는 거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서민을 위한 대출이어서 반발이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뉴스나 기사를 보면 약간 소급 적용 느낌이 있거든요. 소급, 그러니까 예전 분들, 신청한 분들까지 다 적용을 그렇죠. 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게 신청이 완료된 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발행이, 대출이 나간 거,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 나갈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 갖추고 신청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여기서 대출 규제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 자금 계획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당사자들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하냔 말이죠.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소급 적용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반발하면서 반발이 이제 생각보다 큰 거죠.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발이 너무 크니까 갑자기 이제 발을 쑥 빼는 느낌으로 지금 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출 신청하고 이게 실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 이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한 2억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몇 주 남겨두고 5천만 원은 못 나가요 라고 하니까 이게 멘붕이 그야말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서민 입장에서 5천만 원은 진짜 큰 돈이거든요. 와, 엄청 큰 돈이죠. 은행에서 지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5천만 원이 은행에서 안 해준대요. 그러면 어디 가서 구하냐고. 그 큰 돈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금방 어쨌든 그런 발을 뺄 거면서 이런 대출 규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받는 느낌은 정부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나라는 거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대출 규제를 하는 게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용도인지 아니면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아니면 뭐 규모를 늘리지 않고자 하는 목적인 건지 아니면 뭐 서민들한테 줬던 혜택을 없애기 위한 목적인지 뭐 이런 뚜렷한 목적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목적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게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은 세게 가는 거는 시장을 잡기 위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세게 가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약간 지금처럼 소급 적용 같은 건 안 해도 되거든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집 살 사람들은 대출 이만큼 나가니까 니네 준비해서 살 거면 사고 아니면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소급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급하게 반영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발을 또 빼요. 그럼 그것도 아닌 거야. 근데 또 어떨 때는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오락가락 느낌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이 아예 없이 약간의 초보 느낌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즉석에서 무슨 얘기 나와서 그냥 막 뭔가 행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게 정책을 한번 내려면 정책자들은 뭘 하냐면 이거에 앞으로 나타날 정의 효과라고 하죠.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성이 같은 효과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부작용을 보거든요. 부작용보다 정의 효과가 클 때 이제 비로소 이 정책을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안 한 느낌이에요. 검수를 안 한 느낌이에요. 그냥 했다가 이게 뭐지? 이런 부작용이 있었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는 정말 갑자기 하는다. 이런 계획성 있고 뭐 이렇게 뭔가 철두철미하고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초보 느낌, 갑자기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뭔가 이제 갑작스럽게 계속 정책을 내놓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어쨌든 정부는 좀 대출 규제에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부에게 바라거나 좀 생각하는 거는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일단 목적을 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뭐가 문제다 발표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토론도 하고 열심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정리되는 대로 그럼 나는 정부는 지금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들을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목적을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지금 막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를 좀 줄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석에서 하는 건지 지금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나 뭔가를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 법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나와요. 취지. 그래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방향성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여기에 발맞춰 가야지.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취지, 목적을 좀 정확히 한 다음에 어떤 제도를 내놓더라도 취지와 목적을 좀 국민들과 좀 소통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고 있으시다면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좀 지켜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은? 다시 돌아와 주세요. 소장님과 이 디딤돌 대출 규제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 소장님 어쨌든 정부가 지금은 유예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이게 그럼 다시 유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 그래요? 보완을 좀 하겠죠. 보완을 소급 적용이라든지 반발이 크게 날 수 있는 소급 적용에 대한 그런 내용 빼고 그런 것들은 빼고 아니면 조금 뭐 한도를 축소시켜서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 이거를 이제 내용을 좀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 잠깐 지금은 유예했지만은 좀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다. 만약에 안 한다면 뭐 때문에 그러면 한 거냐?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은 왜 한 거냐? 지금 뭐가 문제길래?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럼 문제가 없는 거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한 거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좀 내용을 좀 탄탄하게 보강을 해서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 기조로 보면 이런 정책자금 대출까지 건드리면서까지 대출 규제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이 정책자금 대출을 줄이게 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것 때문에 바뀌느냐는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지금 변곡점으로 돌입해서 하락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변하고 있는 중에 매수 여력, 매수 세력의 힘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쪽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변했다는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변했다는 아니고 이미 시장이 먼저 변했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변곡점을 맞았고 어떤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은 있다라는 소장님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디딤돌 대출 규제를 통해서 대출 규제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